앤드류는 학교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플래처 하나만 그를 알아보고 발탁한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No, other drums. 물론 그가 앤드류의 남다른 재능을 알아보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플래처는 영화 제목처럼 채찍만 휘두르는 선생이 아닙니다. The key is to just relax. Don't worry about the numbers. Don't worry about what the other guys are thinking. You're here for a reason. 아무도 관심이 없던 앤드류를 발탁하고 칭찬하고 격려했던 당군도 구사하는 선생이었습니다. 플래처에게 발탁되자 기분이 좋아진 앤드류는 극장에서 알바로 일하는 니콜에게 데이트 신청할 용기를 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플래처 덕분에 둘이 이어졌다고 볼 수도 있죠. 또 플래처가 자신을 메인 드러머 자리에 앉히자 자신감이 생긴 앤드류는 자기에게 기분 나쁜 말을 일삼던 친척들을 당당하게 쏘아붙이기도 합니다. 이때 이 가족들 표정을 보면 앤드류가 과거에 이렇게 대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플래처가 그에게 자신감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는 앤드류에게 정말 해준 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플래처가 폭력적인 교섭을 이용해 자신의 가학적 욕구로 충족하는 소시오패스라는 점을 부정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Were you rushing or were you dragging? Answer! Rushing. 플래처의 제자인 션 케이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앤드류와 묘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The faculty were all telling him, maybe this isn't for you. But they didn't see what I saw. This scared, skinny kid, cursing himself because he couldn't get his scales right. I saw a drive in him, and I put him in studio band. 션 케이시도 앤드류처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존재감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아들의 소송비를 댈 여유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면 션 케이시 역시 앤드류처럼 넉넉지 않은 집안 출신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교수들도 신경을 안 쓰던 이 흙수저 둘을 오직 플래처 하나만이 챙겼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넉넉지 못하지만 재능 있는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하지만 플래처의 폭력적인 행동을 보면 좋은 의도로 했다고만은 믿기 어렵습니다. 플래처처럼 가학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비상한 사냥꾼의 본능이 있습니다. 자신이 괴롭히고 착취하기 좋은 먹잇감을 알아보는 본능 말입니다. 션과 앤드류처럼 자존감이 낮고 인정욕구가 결핍된 사람들은 그가 가지고 놀기 딱 좋은 사냥감이 됩니다. 처음에 플래처는 이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인정과 관심을 주는 듯합니다. 그러다가 곧 본색을 드러내죠. 채찍을 마구 휘두르면서도 당근을 주었다 빼앗았다 하면서 상대방의 피를 말립니다. 하지만 이미 당근의 맛을 알아버린 션과 앤드류는 그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플래처가 당근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Parents musicians? No. My dad's a writer. Oh, what's he written? I guess he's more of a teacher, really. Oh, college. Pennington High School. 쉐이퍼 음악학교에는 금수저 아이들이 즐비합니다. 실례로 앤드류의 선배 테너는 의대 지망생이었죠. 이렇게 삶의 선택지가 많은 넉넉한 집안의 학생들은 플래처의 채찍을 무작정 인내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테너는 음악을 포기하고 의대에 진학합니다. 하지만 션 케이시나 앤드류의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음악 말고는 선택지가 별로 없습니다. 플래처가 주는 인정과 관심을 놓치면 이들은 정말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떨어져 버립니다. By the time you're done at Schaefer, you're gonna make Daddy look like a fucking success story. Got it? 그래서 이들은 플래처의 채찍을 감내하면서도 그에게 미친 듯이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플래처는 물론 이 점을 사냥꾼의 본능으로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션 케이시나 앤드류처럼 어려운 상황에 놓인 학생들을 일부러 노리고 접근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폭력적인 훈육법이 가장 잘 먹히는 최적의 먹잇감이기 때문이죠. 이런 것을 보면 플래처가 얼마나 교활한 소시오패스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교류 분석의 창시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에릭 번은 피학성은 더 나은 것이 없기에 택하는 차선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앤드류는 채찍을 감내하면서라도 프레처의 인정을 받는 것이 비우호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별 볼 일 없는 놈 취급받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프레처에게 매달리는 것이죠. 이는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학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 상처 입은 아이들이 나중에 똑같이 가학적인 사람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기 때문입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이렇게 가학적인 사람들에게 시달린 피해자들이 똑같이 가학적으로 변해가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And so, for those reasons, I'd rather just, break it off clean. 영화에서 우리는 앤드류가 점점 프레처를 닮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잔인하게 대하고 타인을 비하하는 욕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되죠. 모두 프레처를 보면서 배운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화의 엔딩을 마냥 해피엔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엔딩은 어쩌면 또 한 명의 프레처의 탄생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데이미언 셔젤 감독도 인터뷰에서 프레처 역시 과학적인 교육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후 앤드류가 드러머로서 성공의 길을 걷는다고 하더라도 그는 플래처처럼 폭력적인 방식으로 일하는 음악가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것도 성공이라면 성공일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